자, 이제 얼리 스타핑 콜백과 모델 체크포인트 콜백을 한번 테스트해 보죠. 그런데 앞에서 실습한 결과에서 로그를 보시면은 핏 했을 때 로그예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다시 실행 한번 시켰는데요. 이번에 입력을 100번만 했어요. 그런데 로그에 로스와 ACC 그리고 벨 로스와 벨 ACC가 출력이 되죠. 그럼 여기서는 모델 체크포인트나 얼리 스타핑의 모니터로 벨 어큐러시나 어큐러시가 아니고 만약에 정확도를 사용하시려면은 벨 ACC 또는 ACC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델 체크포인트 할 때 파일 경로에 사용할 수 있는 포맷 문자열도 벨 어큐러시는 안되고 벨 ACC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캐러스의 버전마다 어큐러시 또는 ACC, 벨 어큐러시 또는 벨 ACC 이런 식으로 좀 값이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쓰시면 돼요. 자, 먼저 저는 핏 하기 전에 이전 셀에다가 얼리 스타핑 콜백과 그 다음에 모델 체크포인트 콜백을 정해 놓겠습니다. 모델 체크포인트 콜백 가지고 오고요. 하나 더 가지고 오죠. 이번에는 얼리 스타핑 콜백입니다.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셀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에는 모델 체크포인트 콜백을 직접 정의를 해야죠. 그래서 체크포인트는 모델 체크포인트, 그 다음에 파일의 경로는 저는 여기다가 직접 표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epoch를 두 자리 정수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하고요. 다시 벨 ACC를 소수점 이하 4자리로 하고요. 그리고 확장자는 뒤에 .htf5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요 한 줄 코드는 메모장에 넣어놓죠. 메모장에 넣어놨으니까 보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모니터 그 다음에 세이브 베스트 온리 속성을 추가해야죠. 모니터는 벨 ACC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베스트 온리 모델이 계산됐을 때만 저장해 주세요 라고 하고요. 버보스 레벨 1로 해서 로그를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메모장에도 다시 붙여 놓죠. 이렇게 화면이 좁아서 안 보이는 부분은 메모장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델 체크포인트 콜백 정의하고요. 이번에는 얼리 스타핑 콜백 하나 더 정의하겠습니다. 모니터는 벨 ACC, 그 다음에 여기서는 페이션스는 저는 한 5 정도 줄까요? 5번 이상, 다시 하기 합니다. 5번 연속으로 모델 정확도가 더 개선되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을 종료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얼리 스타핑 콜백도 정의하고요. 이번에 핏 함수에 어디를 바꿔야 되냐면요, 버버스 아래다가 콜백스 매개 변수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콜백스는 리스트 형식으로 체크 포인트 와요. 얼리 스타핑 하는데, 제가 이 포크를 100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한 5000번 하죠. 5000번 하더라도 중간에 페이션스가 5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속해서 5번 모니터 하는 거, 여기서는 벨 ACC죠. 벨 ACC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은 중단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여기에 버보스 레벨은 1로 하지 말고 0으로 해놓겠습니다. 이제 핏할 때 로그는 로그보다는 이렇게 체크 포인트, 그 다음에 얼리 스토핑 할 때 로그만 보려고 이쪽에 로그는 0으로 좀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벨 ACC가 개선됐을 때 세이빙 하죠. 개선되지 않았으면은 세이빙 하지 않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한 10번 하고 바로 프로그램 중단됐잖아요. 5번째에 모델이 개선돼서 체크포인트가 되고,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에는 모델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았죠. 그래서 종료했는데, 이렇게 일찍 끝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미 앞에서 한번 학습을 시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된 걸 가지고 다시 학습하니까 이렇게 횟수가 적은 거고, 이걸 다시 테스트 하시려면은 커널을 중단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실행시키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널을 중단시키고 다시 실행시키는데, 지금까지만 보면은 이렇게 모델 체크포인트 된 게 몇 개가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윈도우 탐색키 실행시켜서 현재 요 작업 디렉토리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체크포인트 된 파일들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학습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해서 몇 개가 저장이 안 됐었던 거, 몇 개밖에 저장 안 됐던 거죠. 이거 지우고 제가 커널을 재시작한 다음에 제가 커널을 리스타트 하고요. 그리고 셀에서 run all로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잠깐 기다렸다 핏 되는 부분에서 로그가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모델이 개선되니까 체크 포인트가 계속 되죠. 그런데 10번 넘어서부터는 이제 모델이 개선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연속으로 4번 모델이 개선되지 않았지만은 5번째 다시 개선이 돼서 다시 체크 포인트가 되고, 저는 연속해서 5번 모델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26번째에 이 폭대 모델이 체크 포인트 되고, 그 이후로 27, 28, 29, 30, 31 연속 5번 모델이 개선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학습은 중단이 되는 것이죠. 프로그램이 중단됐는지는 이 셀 옆에 별표가 사라졌잖아요. 자, 이렇게 학습을 시킬 때 체크포인트 콜백, 그 다음에 얼리 스타핑 콜백 이용하면은 서버의 프로세스가 계속 동작하는 것도 줄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개선됐을 때 더 좋은 모델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저장된 모델을 불러와서 다시 학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걸 토대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체크포인트 콜백과 얼리 스타핑 콜백은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겠습니다. 이거 보고 참고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작성된 모형을 불러와야 되는데, 불러오기 전에 우리가 모형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CNN이나 DNN 구조 자체도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죠. 모델을 저장하는데 모델 구조를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델 구조를 제이슨 형식으로 저장하고요. 이걸 다시
불러온 다음에 작성했던 모델 웨이트를 불러와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장할 때는요, 모델이 가지고 있는 toJSON이라는 함수 호출하면은 JSON 텍스트로 만들어지고, 이거를 파일에 저장했다가 다시 파일로부터 불러들이면은 모델의 구조만 다시 가지고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있잖아요, 이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 하는데, 자, 작성하고 테스트 하는데요, 기존에 작성했던 이 파일을 하나 복제를 하겠습니다. 저는 메뉴에서, 파일 메뉴에서 메이커 카피해서 복제를 해요. 이렇게 복제를 하면은 똑같은 코드가 그대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어느 부분은 삭제할 거냐면요, 이렇게 모델을 정의하는 부분은 삭제를 할 겁니다. 컷 해서 삭제를 하는데요, 어디까지 삭제할 거냐면은 컴파일 하는 부분 빼고, 체크 포인트 하는 거 삭제하고, 그 다음에 핏 하는 것도 삭제할 거예요. 이렇게 삭제했고, 자, 그러면 7, 8, 9, 11, 12, 17셀 있잖아요. 이렇게 남아있고, 그리고 원래 있던, 처음에 학습시켰던 여기서는 아직 안 지웠잖아요. 맨 아래 evaluate 했고, 여기서 모델을 toJSON이란 함수 이용해서 JSON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이 모델의 구조를 저장해 볼 거예요. 모델 JSON은 model.toJSON 하고 한번 텍스트를 출력해 볼까요? 모델 언더바 JSON 하면은 텍스트를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구조들이 JSON 형식으로 저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파일에 저장해 놨다가 다시 불러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넘버 model.json 쓰기 모드로 열어야죠. JSON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니까 바이너리로 저장하면 안 되니까요. 그냥 W라고만 하고요. S JSON 파일이란 이름의 파일 객체로 만든 다음에 JSON file.write 모델 JSON 해서 JSON 데이터로 저장을 해요. 저장하면은 현재 이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에, 자, 이런 식으로 넘버 모델.json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죠. 이 넘버 모델.json 파일을 노트패드로 열어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바꿈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주죠.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저장됐다면은 학습시킨 모델의 웨이트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시킨 모델의 또 뭐도 가지고 있어요? 구조도 가지고 있죠. 그럼 이거를 다른 곳에서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학습된 모델 중에서 가장 학습이 잘 된 모델은요, 26번째 0.9707.hdf5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는 넘버 model.json이죠. 이 두 개의 파일만 있으면은 모델의 구조를 다시 케라스로 코딩하지 않고, 그리고 학습도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 파일을 하나 카피를 했었잖아요. 카피해 놓고 모델의 구조를 정의하는 부분은 다 지워버렸어요. 아직 이 코드들은 실행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실행을 시키려면은 첫 번째 셀부터 한 번씩 다 실행을 시키고,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은 사실 시퀀셜은 필요 없죠.
시퀀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인풋 댄스, 컴퓨트 2D, 맥스풀 2D 이것도 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기존에 저장된 모델과 그 다음에 웨이트를 불러오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코드 7번까지 실행이 됐고, 8번 시퀀셜 이것도 사실은 정의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셀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위에다가 빈 셀 하나 두고, 여기다가 저장된 모델 구조를 불러오고, 다시 그걸 이용해서 저장된 웨이트들도 불러올 거예요. from tensorflow.keras.models import model from json. 제이슨으로부터 모델을 불러오라는 함수 가지고 오고요. with open 파일명은 아까 뭐였어요? 파일명은 넘버 모델이었죠. 넘버 모델.json 였죠. 모델.json 이거를 읽기 전용으로 열어야죠. 그리고 loaded model json은 json file.read 하면은 이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이 변수에 저장을 하죠. 그리고 모델은 model from json 메서드 이용해서 loaded model json 으로부터 모델을 다시 가지고 오는 거죠. 이걸 실행시키고요. 경고는 무시하고요. 그리고 모델의 웨이트를 불러와야죠. 모델.load 언더바 웨이트. 여기서는 우리가 뭘 불러와야 되냐면요, 앞에서 저장했었던 모델 있죠. 이 모델 중에서 26-0.9707.hdf5 이 숫자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 파일을 통해서 웨이트만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면은 이 자체가 모델을 불러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델을 이용해서 더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fit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evaluate도 하고 predict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evaluate 하려면은 평가하기 위한 매트릭을 알아야죠. 그래서 evaluate 하려면은 로스와 옵티마이저 매트릭을 한 컴파일 함수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주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델을 평가하려면은 이 컴파일 함수를 실행시켜야 해요. 그 이유는 evaluate 함수에서 평가 수치를 계산해서 출력하려면은 평가 방법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11번 셀, 12번 셀 실행시키고 17번 셀 실행시켜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컴파일 하고요. 그 다음에 evaluate 이 부분을 실행시켜야겠죠. 실행시켜서 잘 되면은 모델을 저장했다가 불러오는 것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잘 실행이 되죠. 자, 이렇게 모델을 저장을 하는데, 모델의 웨이트를 저장하고 또 구조를 따로 저장하고 별도의 주피터 노트북에서 모델을 불러와서, 그리고 웨이트도 불러와서 다시 이벨리에이트 해보는 겁니다. 굳이 이벨리에이트 안하고 프리딕트도 해볼 수가 있죠.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숫자 데이터가 있다면은.
이번에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좀 혼동됐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앞 시간에 설명했었던 케라스를 이용한 CNN 모델링에서 그걸 가지고 모델 체크포인트 콜백, 얼리스타핑 콜백을 만들어서 모델 저장했어요. 학습된 모델을 저장했죠. 참고로 모니터와 그 다음에 파일 페이스에 사용할 벨 ACC 이것들을 벨 어큐러시로 해야 될 때가 있고 벨 ACC로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뭘 통해서 한다고 했어요? 핏 함수 실행시켰을 때 발생된 로그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버보스 1로 로그를 통해서 벨 ACC인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콜백, 얼리스타핑 콜백 이걸 핏 함수의 콜백스에 지정하고 실행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모델이 최체크 포인트 되도록 했고 그리고 더 이상 모델이 개선되지 않으면 프로그램도 일찍 종료하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델의 구조를 저장했죠. 이 모델의 구조를 제이슨 형식으로 뽑아낸 다음에 이걸 다시 파일에 저장을 했어요. 이렇게 저장했다면은 다른 데서 저는 이제 별도로 주피터 노트북을 하나 복사를 했어요. 이전 걸 복사를 하고 모델을 정의하는 부분은 다 지웠죠. 뭐만 남았냐면요, 기본 라이브러리 가지고 오는 것과 파일 불러오는 거, 그리고 이 데이터 파일을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는 부분은 그대로 다시 실행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야 테스트 데이터 갖고 뭔가 하니까. 그리고 시퀀서는 사실 이건 실행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안 썼으니까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행시켰는데 이 셀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먼저 모델을 불러와야죠. 모델 불러올 때 오픈으로 파일 연 다음에 파일 객체점 리더 하면 텍스트 파일로 읽어드리는 거죠. 읽어드린 데이터는 제이슨 객체죠. 그래서 제이슨 객체로부터 모델을 만드는 것은 모델 from 제이슨이고요. 이렇게 하면 모델이 뭘 가지게 돼요? 모델이 구조도 가지고 웨이트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아직 뭐는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로스, 옵티마이즈, 그리고 매트릭은 안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실행시켜 주셔야 돼요. 컴파일. 그러니까 평가 수치는 어떻게 하고요, 옵티마이즈는 뭘 쓸 거예요,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걸 실행시키고 이밸류에이트 하면은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모델을 다시 만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모델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저장된 모델은 파일은 디렉토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이슨 파일은 모델 구조를 저장한 파일, 그리고 HDF 파일은 모델의 웨이트를 저장한 파일들이죠. 자, 이렇게 모델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앞선 내용 중에 케라스를 이용해서 CNN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그 모델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필기체 숫자를 인식하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웹카메라가 하나 필요해요. USB에 연결될 카메라 하나가 있으면 좋겠고요. 노트북을 사용하신다면 노트북의 카메라를 그대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 먼저 슬라이드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성된 소스 코드를 통해서 이 예제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지 불러오는 부분이잖아요. 앞에서 이미지 불러오는 코드 그대로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숫자 이미지 불러들여서 이미지를 각각 다 쪼개죠. 쪼갠 다음에 리쉐이프 했고요. 그 다음에 Y 값은 원한 인코딩도 했고,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나누는 코드죠. 이 코드는 앞에서 작성했으면은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 디렉토리 아래 디지털한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그 디렉토리에다가
숫자 데이터들을 저장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코드는 실행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지 숫자 데이터들이 어떻게 저장되는가를 확인해 볼 목적으로 작성한 건데요. 굳이 해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시간이 나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습할 데이터를 누군가로부터 받을 때 그림 파일로 받지 않고 CSV 파일 형식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특정 바이너리 파일 형식으로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디렉토리에 각각의 파일로 저장해 놓을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 이미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코드니까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서 테스트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이따가 이거를 작성된 걸 실행시켜서 파일이 어떻게 저장되는가를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CNN 레이어 정의하는 부분이죠. 앞에서 CNN 레이어 정의하는 거 컨볼루션 레이어 32개의 뉴런, 64개 뉴런,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은닉증 118개 뉴런, 이렇게 다 정의했었던 건 앞에 했었던 거잖아요. 이걸 굳이 작성할 필요 없고요. 아니면은 모델을 체크포인트 한 거 불러와서 쓰셔도 되죠. 그 다음에 콜백 정의하고 얼리스타핑 정의하고 컴파일 정의하고 핏 했던 거, 이것도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모델 평가도 해봤던 거 다 했었던 거죠. 자, 이제 모델을 이렇게 toJSON으로 JSON 파일로 제 형식으로 모델의 구조를 만들어 모델 구조 저장하고 그 모델 구조를 다시 불러와서 웨이트도 불러왔고 오고 또 컴파일 호출하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해야죠. 예측하는 부분은 그 다음 슬라이드, 예측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프리딕트 이 부분이 있거든요. 프리딕트 하는데 이 코드는 좀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 전까지 요 슬라이드까지는 여러분 이미 작성하고 실행도 됐으니까 이 이후부터는 좀 설명이 있어야겠죠. 참고로 여기 로드 웨이트 이 코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저는 모델을 저장하고 불러올 때 요 디지트 다시 이렇게 안 했고요. 그냥 앞에 숫자 2자리 그 다음에 앞에 소수점 위에 4자리 갖는 이폭과 어큐러시만으로 저장했거든요. 요 파일 이름은 달라져야 되겠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르니까. 자, 그 다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코드는 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펜을 이용해서 작성해 보죠. 자, 자, 이 부분은 오픈CV 불러드리는 거죠. 오픈CV 임포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CV의 비디오 캡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연결되어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0은 0번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는 거죠. 비디오 카메라가 여러 개 있다면 우리는 사실 비디오 카메라가 아니고 웹카메라 쓰는 거죠. 웹카메라가 여러 개 있으면 숫자를 달리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0번 웹카메라를 불러오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게 카메라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캡.이즈 오픈도 되어 있잖아요. 이건 카메라가 열렸으면은 카메라가 열리면 이런 뜻이에요. 카메라가 열렸으면 if 블록이 실행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코드는 실행이 안 되겠죠. 카메라가 열리지 않으면은 카메라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대부분의 카메라는 카메라 앞면에 불이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물론 저가형 카메라는 불이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요. 자, 이렇게 불이 켜지는 카메라라면 불이 켜진 걸 가지고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이 코드를 잘 실행이 시키고 이 코드를 실행시키고 카메라가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USB 연결 잭을 뽑았다가 다시 꽂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화일문에서 무한 루프 돌리잖아요. 툴에서 무한 루프 돌리는데 무한 루프 돌린다는 것은 이 카메라로부터 프레임을 계속 가지고 와야 되니까 무한 루프 돌리는 거고요. 그리고 리드라는 함수 있죠. 이 리드라는 함수는 카메라로부터 프레임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프레임을 읽는데 이 read란 함수가 반환하는 것이 두 개죠. 하나는 RET, 하나는 IMG인데요. 만약에 프레임을 읽었으면은 RET는 true, 프레임을 읽지 못하면은 RET는 false가 되고요. 프레임을 읽었을 때는 true와 그 다음에 읽은 프레임 이미지 객체를 전달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웹카메라는 컬러 이미지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채널이 3개인 컬러 이미지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if RET면 그 프레임을 읽어드리면 RET는 true라고 했죠. 프레임을 읽어드리지 않으면 RET는 false고요. 만약에 RET가 true이면은 어떻게 했어요? CVT 컬러는 컨버트 컬러의 약자에서요, 이미지를 뭐로 바꾸냐면 이 뒤에 있는 플래그로 바꾸는 겁니다. 이 뒤에 플래그는 컬러 비주얼 투 그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컬러 이미지를 그레이로 바꾸는데 여기 보시면 BGR to 그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는 컬러를 RGB 이렇게 사용하는데 여기 BGR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오픈CV에서 이미지 불러드리면 이미지 채널이 RGB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요, BGR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BGR to 그레이라고 한 겁니다. 즉 컬러 이미지를 이거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바꾸겠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GIMG라는 변수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예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라는 거죠.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고요. 자, 이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카메라로 소자 이미지를 찍었는데 우리는 배경이 흰색이고 우리가 글씨를 쓰면 까만색이 글씨잖아요. 근데 영상은 까만색이 정보가 없는 것이고 흰색이 정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스레스홀드 값을 줘서, 스레스홀드를 제가 11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10보다 작으면은 0으로 하고 크면 255로 해야 되는데 이게 원칙인데, 그런데 저는 이 뒤에 보면 스레스 바이너리 인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바이너리 인버스의 약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종이가 흰색이잖아요. 흰색을 까만색으로 하고 그리고 글씨를 까만색으로 쓰잖아요. 까만색을 흰색으로 반전시키라는 의미예요. 이 부분이. 이 스레스가 반환하는 값은 스레스홀드 값과 그 다음에 스레스홀드에 의해서 이진화된 영상이 반환이 되는 거죠. 이 빈 이미지는 오로지 까만색과 흰색만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 스레스라는 함수의 플레이 값이 스레스 바이너리 인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스레스 바이너리라고 하면은 110보다 작으면은 0, 110보다 크면 255가 되는데 이거를 다시 반전시키는 거예요. 스레스 바이너리 인부라고 했을 경우에. 그래서 110보다 작으면은 255로 하고요, 110보다 크면은 0으로 하는데 이 스레스홀드 값은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글씨를 쓰는 종이가 배경이 하얗지 않고 약간 회색빛이 감돈다 라고 하면 이 수치를 바꿔야 제대로 된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ind contours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이 find contours는 영상 내에서 오브젝트를 찾아서 그 오브젝트의 외곽선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 함수는 컨투어즈하고 하이라키컬을 반환하는데요. 컨투어즈는 오브젝트들의 외곽선, 테두리이고요. 하이라키는 뭐냐면은 이미지 내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을 경우 있죠. 이미지가 있는데 영상에서 어떤 오브젝트가 있고 그 오브젝트 안에 새로운 오브젝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안쪽의 오브젝트를 찾았을 경우 그 구조, 관계도 포함하고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이라키라는 변수에 담는 건데요. 저는 사실은 여기는 이 하이라키가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진화된 이미지를 어떻게 했냐면요, RETR externa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브젝트가 또 다른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안쪽 오브젝트는 찾지 않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숫자를 쓸 때 숫자 안에다 숫자를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RETR external에서 바깥쪽의 오브젝트만 찾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이라키가 거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cv2.chain approx simple이라고 하면은 오브젝트를 찾을 때 오브젝트의 모든 테두리를 전부 다 아주 디테일하게 가지고 오면은
그만큼 속도가 더 느려지고 그리고 정보도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외곽선에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테두리를 가지고 올 때 한마디로 대충 심플하게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미지 내에 오브젝트들이 있을 텐데 왜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가 있냐면은 제가 카메라로 종이에다가 숫자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종이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다가 숫자 하나만 쓰지 않잖아요. 숫자를 여러 개 쓰니까 여러 개 숫자 이미지를 전부 다 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파인드 컴포트에서 한 거고 그 숫자 이미지들의 테두리를 컨토즈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try except에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예외 처리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컨투어즈, 즉 외곽선들의 길이만큼, 그러니까 물체 개수만큼 반복을 실행시키는 거죠. 컨투어즈에서 i번째 거 컨투어를 하나 빼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숫자를 썼다면 숫자에 바운딩 박스를 쳐야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숫자를 제가 1이라고 길게 쓰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 치면은 어떻게 하냐면 1이란 숫자를 길게 포함하는 바운딩 박스 사각형이 쳐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숫자들은 전부 다 정사각형 이미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컨투어를 포함하는, 즉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min enclosing circle, 이 min enclosing circle은 뭐냐면요,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크기의 원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장 작은 크기의 원의 중심점과 반지름을 반환해 줍니다. 이걸 이용해서 숫자의 정사각형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각형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지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min enclosing circle이라는 함수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숫자의 중심점과 반지름을 찾는 거죠. 그리고 레디어스가 3보다 클 때만 작업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상 처리하다 보면 영상에 자잘한 잡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일일이 처리하면 화면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속도가 엄청 느려지기 때문에 오브젝트들 중에서 반지름이 3보다 컸을 경우에만 뭔가 작업을 하도록 if 블록 하나 넣은 겁니다. 여러분이 볼펜으로 너무 글씨를 작게 쓴 경우에는 이거 3으로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작게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XSXE YSY 이건 뭐냐면은 아까 예를 들면 숫자를 하나 썼다고 가정해봐요. 2라고 숫자를 썼으면은 이 숫자의 중심점과 반지름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사각형을 입력하려면 사각형의 왼쪽 상단 x, y의 좌표, 그 다음에 사각형의 오른쪽 하단 x, y 좌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기 위한 것이에요. XXXE, YSYE는. 이렇게 숫자의 바운딩 박스를 치기 위한 왼쪽 상단에 x, y 좌표,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x, y 좌표를 얻은 다음에요, 이거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립니다. 오픈시브의 렉트앵글이라는 함수는 사각형을 그리는데 그리는 대상은 이진화된 이미지에다 그리고요, x, s, y, s 위치부터 x, y 위치까지 색깔은 200, 0, 0인데 이거는 원래는 RGB 값인데요, 이 자체가 그레이스케일이기 때문에 200이라고 하면은 약간 회색조, 좀 밝은 회색빛이 나는 색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 2는 두께입니다. 선의 두께를 2로 해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에 찍힌 오브젝트들이 전부 다 바운딩 박스가 쳐집니다. 이게 숫자건 아니건 전부 다 바운딩 박스가 쳐지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하얀 종이에다가 까만 글씨를 썼을 때 흰 종이는 까맣게 되고 그 다음에 까만 글씨는 하얗게 되는 거죠. 그 하얀 부분들이 바운딩 박스가 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여러분 종이를 비칠 때 너무 멀리서 비추거나 너무 가까이서 비추면은 카메라 영역에 안 잡히는 부분들이 하얗게 보이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까맣게 나온 영역이 하얗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카메라의 거리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 부분 ROI를 찾았는데, ROI는 리전 오브 이미지라고 해서 이미지 영상에서 일부 영역만 빼내는 거죠. 뭐냐면요, 바이너리 이미지, 이진화된 이미지에서 사각형 영역 있잖아요. 바운딩 박스 친 영역만큼만 빼내는 거예요. 그만큼만 빼내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리사이즈 하는 거죠. 리사이즈 하는데 얼마 크기로 리사이즈 하냐면, 가로 세로 50 곱하기 50 화소 크기로 리사이즈 하는데, 이미지 크기를 줄일 때의 보관법이라는 걸 지정하는데, 보관법은 인터 에어리어라는 방법을 쓸 거예요. 보통 크기 할 때는 바이 리니어를 많이 쓰는데요, 줄일 때는 인터 에어리어를 많이 쓰죠. 왜 이렇게 50픽셀로 줄였냐면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학습할 이미지는 20 x 20 픽셀이거든요. 학습시킨 이미지가 가로 20, 세로 20 픽셀인데 갑자기 20, 20으로 줄이면 화소 정보로 너무 많이 잃게 돼서 한번 50, 50으로 줄인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줄이는데,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도 16, 16으로 줄였어요. 원래 우리가 학습한 이미지는 20, 20인데 20, 20으로 줄이지 않고 16, 16으로 줄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원본 이미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숫자가 이 20 x 20 화소에 꽉 차게 들어있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5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5가 있겠죠. 근데 이 숫자의 바깥 한 2픽셀 정도 또는 3픽셀 정도는 아무것도 안 쓰여있어요, 대부분의 숫자가. 그래서 저는 위아래 좌우 대략 한 16픽셀, 그러니까 위아래 좌우 2픽셀씩을 제외한 16픽셀 크기만큼 줄여서 이걸 이용해서 20 x 20 화소에다가 대입시켜서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숫자 이미지를 그대로 20 x 20식으로 하면 오히려 인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16 x 16으로 줄이고, 자, 그 다음 여기 A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배열은 전부 다 0이 채워진 20 곱하기 20 크기, 가로 20 세로 20이죠 그러니까 가로 20 세로 20 화소, 이게 A이고요. 여기다가 뭘 넣어요? 이 안에 16 x 16짜리 뭘 집어넣어요? DST. 이걸 넣는 거죠. 그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A에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DST의 모든 화소를 넣는 거죠. 그리고 이걸 리쉐이프 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학습시킬 때 숫자 이미지는 4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1은 행의수를 지정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20 x 20 그리고 채널이 하나짜리 이미지예요 라고 만들고, 이걸 가지고 모델.predict 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 화면에 있는 코드들 중에서 딥러닝 코드는 이거 한 줄이에요. 앞에서 모델이 만들어져 있고, 아니면 모델이 만들어져 있던 걸 가지고 다시 불러와 줬다면 프리딕트를 호출해야 되는데, 프리딕트 함수 인수로 카메라에 찍힌 뭘 넣는 거예요? 카메라에 찍힌 숫자 이미지를 넣는 거죠. 그 숫자 이미지를 16 x 16으로 줄여서 20 x 20에 한가운데 집어넣어서 프리딕트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딕트 한 걸 가지고 아그맥스 하고, 아그맥스 한 거를 텍스트를 찍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진화된 이미지에다가 문자열로, 위치는 아까 바운디 박스 쳤었던 XY의 왼쪽 상단 위치에다가, 그 다음에 폰트는 폰트 헐시 듀플렉스, 이거 보시면 글씨가 좀 두껍게 이중선으로 나타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두께로, 그 다음에 색깔은 약간 회색빛 나게, 밝은 회색빛 나게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예외하는 코드가 있고요.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외 코드 처리하고, 예외가 발생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im show 해서 바이너리 이미지를 화면에 뿌리는 거죠. 그리고 wait 키 1 n0xff는 27, 이거는요 ESC키가 눌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ESC키가 눌리면은 어떻게 브레이크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im show 호출해서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레임이 없으면 노 프레임 하고 브레이크 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로부터 카메라가 열리지 않으면은 카메라 난 오픈도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카메라 릴리즈하고 모든 창을 종료시켜주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숫자 이미지를 바로바로 인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 2, 3, 4, 5, 6, 7, 8을 썼는데 여기서는 1, 2, 3, 4, 5, 6, 7, 8 전부 다 잘 맞았잖아요. 근데 실제도 이렇게 잘 맞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인식률이 많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제가 카메라를 연결해서 이 코드를 한번 실행만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할까요?